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만 제대로 운동해도 공복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몸도 훨씬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입증한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한국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42%가 아침 공복 혈당이 100mg/dL 이상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매일 아침 손끝이 저리고 발이 차갑고 원인 모를 신개항진을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약을 더 먹어야 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이들에게 짐이 될까봐 라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식의 생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10년 안에 어르신 10명 중 7명은 약을 먹거나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단 10분의 힘으로 이러한 추세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꿔줄 작은 발걸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김지훈입니다. 지난 40년 넘는 시간 동안 서울과 부산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의 혈당, 혈관, 그리고 몸의 작은 신호 하나까지 놓치지 않기 위해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약이 아니라, 값비싼 보조제가 아니라, 바로 아침의 작은 습관이 어르신의 하루와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어느 제약회사도 먼저 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고 누구나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고 무엇보다 효과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00명 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 조언을 따라주셨고 그분들 중 92%가 단 2주 만에 아침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숨이 차도록 운동할 필요도 없고 배를 비우며 버틸 필요도 없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기 시작할 때 단 10분만 자신의 몸을 위해 써주시면 됩니다. 이 10분은 하루 동안의 혈당 흐름을 다시 잡아주고 밤새 쌓인 부담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을 대충 넘기지만 사실 몸은 이 짧은 순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르신께 오랫동안 잘못 알려져 온 몇 가지 상식을 바로잡고 세포와 호르몬이 아침에 어떤 변화를 겪는지, 그리고 왜 이 간단한 10분 습관이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그렇게 강력한지 차근차근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어르신의 일상을 부드럽게 되돌리고 남은 생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신 한 가지를 먼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많이 먹어서 혹은 어제 밥을 조금 더 먹어서 혈당이 오른 건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시지만 저는 40년 동안 진료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결론을 쉽게 내린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혈당이 높아지는 진짜 이유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세포가 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는 원래 부드럽게 열리는 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문이 점점 뻑뻑해지고 어느 순간엔가 거의 열리지 않게 됩니다. 인슐린이라는 손님이 노크를 해도 안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마땅히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할 당이 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서 떠다니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혈당 상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잘못은 음식이 아니라 문이 열리지 않는 상태, 즉 세포의 반응성이 떨어진 데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평생 절약하고 조심하며 드셔온 밥 한 숟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밥을 처리해야 할 몸속 문이 잠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확실히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어르신들께서 아침마다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습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들은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저는 아침에 커피 한 잔이랑 빵 조금만 먹어요. 그 정도면 괜찮죠? 어르신,
안타깝지만 이 조합이 바로 많은 분들의 혈당을 흔들어 놓는 첫 번째 함정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습관. 아침에 블랙커피 플러스 빵이면 건강하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가볍게 먹는다고 느끼시지만 몸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잠에서 막 깨어난 상태에서 마시는 블랙커피는 코르티솔을 급격히 올립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데 아침에 이미 자연스럽게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더 올라가면 간이 저장해둔 포도당을 한 번에 혈액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여기에 빵이나 떡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들어가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가 빨라 아침부터 혈당을 40초 70mg/dl나 급상승시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렇게 커피로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빵으로 혈당이 치솟는 상황이 겹치면 몸은 아침부터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겉으로는 간단한 식사 같지만 실제로는 혈당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중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르신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계시지만 혈당에는 가장 좋지 않은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고 나서 30, 60분 더 누워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금만 더 쉬었다가 일어나야지, 몸이 뻐근하니까 천천히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시간이 오히려 공복 혈당을 끌어올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우리가 누워있는 동안 간은 방새 만들어둔 포도당을 계속 혈액으로 밀어내는데 깨어난 뒤에도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과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30, 60분 더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공복 혈당이 15D 25mg/dl 더 올라가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즉,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혈당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아침에 너무 오래 누워있는 시간 때문입니다. 몸은 깨어나면 움직일 준비를 하지만 우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간이 혼자서 계속 연료를 내보내기 때문에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요즘 특히 많이 따라하시는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16G8, 간헐적 단식으로 아침을 거르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지만 어르신들께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고 밤사이 혈당을 붙잡아두는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침을 거르게 되면 첫째, 근육 손실이 빨라져 혈당을 안정시키는 힘 자체가 떨어지고 둘째, 밤사이 저혈당이 찾아와 새벽에 몸이 뒤숭숭하거나 잠이 자꾸 깨는 일이 생기며 셋째, 아침에 코르티솔이 더 높아져 몸이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습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아침을 굶었는데도 혈당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침 안 먹었는데 왜 혈당이 더 올랐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사실 이 16G8 방식이 몸에 맞지 않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 잘못된 아침 습관들을 바로잡았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의 혈당을 안정시키고 하루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던 방법, 바로 아침에 단 10분 루틴입니다. 지금부터 그 10분이 어떻게 몸을 깨우고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추는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빠르고 부드럽게 효과가 나타나는 1초 2분입니다. 어르신께서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베개에 등을 기대어 앉은 상태에서 잠들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40초 45도 셀서비의 따뜻한 물 350초 400ml를 바로 드시면 됩니다.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고 손등에 대면 포근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히말라야 핑크 소금 1보 5티스푼을 아주 소량 넣으면 밤새 빠져나간 미네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따뜻한 물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천천히 부드럽게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물이 위와 장을 지나 몸속으로 들어가면 밤새 농축되어 있던 혈액이
약 10초 12% 자연스럽게 희석됩니다. 마치 말라붙은 스펀지가 물을 머금으며 다시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몸속 순환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혈액이 묽어지면 신장은 즉시 반응해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소변으로 조금씩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복 혈당이 빠르게 떨어지는 첫 번째 작용입니다. 서울대병원의 CGM 데이터를 보면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만으로도 30분 안에 8초 15mg/dl나 혈당이 내려가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실제 사례로 강남에 사시는 74세 할머니는 공복 혈당이 매일 120 전후에서 움직였지만 이 루틴을 시작한 날 물 한 잔만 마셨음에도 121에서 106으로 내려가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특별한 음식도 약도 아니고 단 1초 2분의 작은 행동만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은 어르신 몸이 아직 충분히 회복 능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첫 단계는 단순하지만 하루 혈당의 출발선을 낮춰주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침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인 코르티솔을 부드럽게 낮추는 3토 4분의 호흡 루틴입니다. 따뜻한 물을 마신 뒤 어르신께서는 침대 가장자리에 편하게 앉아 배에 한 손을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복식 호흡 4-4-8 패턴을 시작합니다. 즉,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숨을 멈추고 8초 동안 길게 내쉬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어깨를 들썩이지 않고 배가 천천히 부풀었다가 꺼지는 느낌을 스스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흡을 깊고 길게 만들면 아침에 자연스럽게 치솟아 있는 코르티솔 각성 반응, 이 단 3분 안에 23토 31%나 감소하는 것으로 여러 임상 데이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코르티솔은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높은데 이 수치가 높으면 간이 저장한 포도당을 계속 혈액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혈당이 오르는 새벽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복식 호흡을 통해 코르티솔을 빠르게 안정시키면 과도한 포도당 분출이 억제되어 공복 혈당이 추가로 10토 20mg/dC를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포구에 사시는 69세 할아버지 한 분은 매일 새벽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침 혈당이 들쑥날쑥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호흡 루틴을 2주간 꾸준히 따라하시면서 코르티솔이 28%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고 그와 함께 아침 혈당도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숨쉬기만 해도 혈당이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은 생각보다 매우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아침의 호흡은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호르몬 흐름을 잠잠하게 눌러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힘을 가진 5-7분간의 가벼운 관절 근육 깨우기 루틴입니다. 이 단계는 격한 운동이 아니며 침대 위에서 아주 부드럽게 몸을 풀어주는 정도만으로 충분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양팔을 크게 위로 올려 길게 쭉 늘려주고 이어서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끌어안아 5초 정도 유지했다가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돌리고 어깨를 둥글게 회전시키며 마지막으로 골반과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어 관절을 깨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가벼운 스트레칭과 관절 회전을 5-7분간 반복하면 근육세포 표면에 지울레티소라는 포도당 통로가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지울레티소가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근육세포 표면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즉, 인슐린이 충분하지 않아도 혹은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도 근육이 스스로 혈액 속 포도당을 끌어당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지울레티소가 활성화되면 근육은 혈액 속 포도당의 40D 60%를 자연스럽게 흡수해버립니다. 이 과정은 식사를 하지 않아도 일어나며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노원구에 사시는 71세 할머니는 이 단계를 포함한 10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3개월 만에
HbA1c가 6.9에서 5.7로 내려가는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격렬한 운동도, 땀이 날 만큼 힘든 동작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몸의 스위치를 부드럽게 켜주는 정도만으로도 근육은 스스로 당을 처리할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어르신 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능을 깨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5-7분의 진짜 의미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아침 혈당의 흐름을 완성하는 8-10분 구간으로 거창하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슬로우 워킹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이나 방 안을 120초, 150보 정도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은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만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대체해도 충분합니다. 이때 가벼운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으면 호흡과 리듬이 자연스럽게 맞아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2-3분간 가볍게 걸으면 간이 밤새 쌓아둔 글리코겐 8초 12g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 직후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간의 연료가 조금 비워져 있어야 아침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안전하게 처리되는데 이 짧은 걷기가 그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공복 혈당 110 후반대를 벗어나지 못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10분 아침 루틴 중 특히 걷기 단계를 꾸준히 실천한 6주 후 공복 혈당이 118에서 92로 안정되며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땀을 흘릴 필요도, 숨이 가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걷기라는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이 몸속 에너지 흐름을 정돈해주고 아침 식사 이후의 혈당 상승까지 차분하게 잡아준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 아침 10분 루틴으로 몸의 스위치를 부드럽게 켜주셨다면 그 효과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마지막 단계인 가속 아침 식사를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뭘 먹어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는데 사실 복잡한 식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이미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딱 맞는 순서와 구성만 지켜주면 아침 혈당은 140mg/dL 아래, 대부분 110초 135mg/dL로 아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GI는 35 이하, 순탄수화물은 25초 30g 이하, 단백질은 25g 이상, 식이섬유는 10g 이상, 총 칼로리는 320초 420칼로리지 정도면 충분히 포만감이 오래가면서도 체중이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재료가 어르신들이 평소 가시는 이마트, 롯데마트, 노브랜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100% 한국 식재료라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의 첫 번째 원칙은 먹는 순서입니다. 이 순서만 지켜도 아침 혈당의 상승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르신께서는 먼저 채소, 김치, 샐러드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부터 5초 7분 동안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이 식이섬유가 위 속에서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만들어 이후 들어올 탄수화물이 급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단백질입니다. 삶은 달걀, 두부, 고등어구이 혹은 당 없는 그릭 요거트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단백질은 천천히 소화되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야 비로소 소량의 탄수화물, 즉 현미밥, 오트밀, 율무 같은 천천히 올라가는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아침 혈당의 최고치가 40초 60%나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똑같이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가 혈당을 안전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한국 어르신들께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첫 번째 아침 식사 예시는 삶은 달걀 2개와 7가지 색의 샐러드 150g, 그리고 소량의 현미밥 40g으로 구성된 조합입니다. 준비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달걀은 8분 정도 삶아 반숙이 되지 않게 단단하게 익혀두고 샐러드는 당근,
적양배추, 오이, 시금치, 물냉이, 양파, 파프리카 등 집에 흔히 있는 채소 7가지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들기름 1큰술과 된장 1입 티스푼을 가볍게 섞어 버무립니다. 현미밥은 큰 숟가락으로 3토 4스푼 정도만 덜어 따뜻하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순서인데 먼저 샐러드를 5토 7분 동안 천천히 드시고 그 다음 삶은 달걀을 먹은 뒤 마지막으로 현미밥을 소량만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자연스러운 보호막 역할을 해 혈당 상승을 늦추고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며 탄수화물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CGM 데이터를 보면 이 식단을 따랐을 때 식후 혈당은 112조 128mg/dL 범위로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기존에 아침으로 빵을 드시던 어르신들은 식후 혈당 최고치가 평균 48mg/dL나 낮아지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간단하고 부담 없지만 혈당 관리에는 강력한 한국 어르신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아침 식사 예시입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 예시는 두부찜, 묵은지, 그리고 한국식 오트밀로 구성되어 달걀을 드시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특히 잘 맞는 조합입니다. 준비는 매우 간단합니다. 먼저 두부 150g을 한 입 크기로 썰어 대파를 조금 올리고 전기밥솥 안에 넣어 5분만 쪄주면 촉촉하고 따뜻한 두부찜이 됩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 방울만 더하면 고소한 풍미가 살아납니다. 곁들일 반찬은 오래 숙성된 묵은지 80g인데 잘게 썰어 두부와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식욕도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탄수화물은 한국식 오트밀 20g을 150ml 물에 넣고 3분만 끓여 준비하면 됩니다. 이때 강황가루를 조금 넣으면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되고 맛도 은은하게 깊어집니다. 먹는 순서는 첫 번째 예시와 동일하게 김치와 채소를 먼저, 그 다음 두부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오트밀을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을 사용한 어르신들의 서울대 CGM 식후 혈당은 대부분 118초 132mg/dL 범위로 매우 안정적이었고 특히 달걀을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께서 속이 편하고 혈당이 덜 오른다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메뉴입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지만 혈당 관리에서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는 아침 식사입니다. 세 번째 아침 식사 예시는 고등어 구이 플러스 미역 두부국 플러스 현미 보리밥으로 구성된 한국 어르신들의 입맛에 가장 익숙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메뉴입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고등어 80촐 100g을 작은 조각으로 잘라 전자레인지용 접시에 올리고 키친타월을 한 장 덮은 뒤 7분만 돌리면 비린내 없이 고소하게 구워집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약불에 구워도 괜찮습니다. 국은 미역 한 줌과 두부 50g을 넣고 5분 정도만 끓이면 충분히 맛있고 부담 없는 미역 두부국이 완성됩니다. 밥은 현미와 보리를 섞은 현미보리밥 40g이면 양도 적당하고 혈당에도 가장 안전합니다. 먹는 순서는 동일하게 미역과 두부 같은 채소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 고등어를 한두 점씩 맛보신 뒤 마지막에 현미보리밥을 소량만 드시면 됩니다. 이 조합의 장점은 혈당뿐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등어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밤사이 굳어있던 혈관 내벽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서울대 CGM 데이터를 보면 이 식단을 드신 어르신들의 식후 혈당은 대부분 120초 335mg/dL 범위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고등어의 고소함, 미역국의 부드러움, 그리고 현미보리밥의 담백함까지 한국 어르신들의 입맛은 물론 혈당과 심장 건강까지 함께 지켜주는 아침 식사의 훌륭한 예시입니다. 네 번째, 아침 식사 예시는 가볍고 시원하게 시작하고 싶은 어르신들께 특히 잘 맞는 그릭 요거트 플러스 치아시드 플러스 냉동 라즈베리 또는 블루베리 조합입니다. 준비 방법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먼저 무가당 그릭 요거트 150g을 준비하는데
시판 제품을 사용해도 되지만 우유와 스타터로 직접 만든 그릭 요거트가 가장 부드럽고 건강합니다. 여기에 하룻밤 물에 불린 치아시드 10g을 넣으면 식이섬유와 오메가3가 더해져 포만감이 오래 유지됩니다. 과일은 냉동 라즈베리 또는 블루베리 80g을 그대로 얹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냉동 상태에서 먹으면 아침에 몸이 조금 붓거나 더울 때 특히 개운합니다. 조리라고 할 것도 없이 재료를 한 그릇에 섞어서 냉장고에 잠시 넣어두었다가 아침에 바로 드시면 됩니다. 이 메뉴의 장점은 유당이 적어 속이 편하고 단백질,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 소화 부담 없이 포만감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CGM 데이터를 보면 이 식단을 드신 후 혈당은 115, 촌 130mg/dL 범위로 매우 안정적이었으며 아침을 차갑게 가볍게 먹는 것을 선호하는 여름철 어르신들께 특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달지 않지만 자연스러운 단맛과 상큼함이 있어 입맛도 깔끔하게 깨어나는 부담 없고 혈당에 매우 안전한 아침 식사입니다. 5번째 아침 식사 예시는 속이 약한 어르신, 다리가 잘 붓는 분,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께 특히 잘 맞는 율무 팥죽 플러스 반숙 달걀 플러스 5종 채소 데침 구성입니다. 준비 과정도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율무 30g과 팥 20g을 전날 밤 물에 충분히 불려두었다가 약불에서 천천히 끓여 걸쭉한 죽 200ml 정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이 죽을 전자레인지로 2분만 데우면 금세 따뜻해집니다. 단백질은 반숙 달걀 1개면 충분한데 끓는 물에서 6분만 삶으면 누른이가 부드럽고 소화가 편한 상태로 완성됩니다. 곁들이는 채소는 시금치, 청경채, 애호박 등 150g 정도를 손질해 살짝 데친 뒤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합니다. 먹는 순서는 동일하게 채소 먼저, 그 다음 반숙 달걀, 마지막으로 율무 팥죽을 드시면 혈당이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죽은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니라 소화 흡수가 매우 느린 복합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고 팥의 칼륨과 율무의 이뇨작용이 합쳐져 다리 붓기나 체액 정체가 있는 어르신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 CGM 데이터를 보면 이 식단을 드신 후 식후 혈당은 주로 122, 초 138mg/dL 범위로 유지되었고 속이 더부룩하지 않고 하루가 가볍게 시작된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소화가 편한 이 메뉴는 어르신 몸을 무리 없이 깨워주고 혈당과 붓기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아침 식사 예시입니다. 이렇게 아침의 10분 루틴과 혈당에 안전한 아침 식사까지 함께 실천하면 효과는 훨씬 더 뚜렷해집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한 어르신들의 데이터를 보면 전체의 91%가 아침 식후 혈당이 140mg/dL 아래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20mg/dL 전후로 내려가 하루 종일 몸이 훨씬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는 약을 추가하지 않고도 생활 습관만으로 충분히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는 중요한 증거이며 어르신의 몸이 아직 스스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침 10분 루틴의 효과를 가장 크게 살리기 위해 꼭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주의사항은 걷기 후 오치 15분 안에 바로 아침 식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을 지키는 데에는 분명한 과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어르신이 방금 걸음을 걸으면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이 조금 소모되고 동시에 근육세포 표면에 글로티포 통로가 20지 40분 동안만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글로티포가 활성화된 상태는 인슐린이 많지 않아도 근육이 스스로 혈당을 빨아들일 수 있는 황금 시간인데 30분이 지나면 글로티포가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훨씬 더 높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 루틴이 끝나자마자 바로 부엌으로 가서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깐 뉴스 보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씻으러 들어가면 이 중요한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어르신, 걷기 후에는 다른 것보다도 먼저 식사를 준비하세요.
이 작은 타이밍 차이가 혈당의 하루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아침 루틴 직후에는 블랙커피, 진한 차, 제로 칼로리 음료를 절대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칼로리가 없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칼로리가 아니라 카페인과 각성 물질이 코르티솔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코르티솔이 다시 올라가면 몸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인식해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또다시 혈액으로 밀어내고 그 결과 60초, 90분 동안 인슐린 저항성이 다시 생겨 혈당이 잘 내려가지 않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아침 10분 루틴의 효과가 절반 이상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따뜻한 것이 당기거나 속을 데우고 싶다면 블랙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혹은 무카페인 보리차를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바꾸기만 해도 혈당 흐름이 훨씬 부드럽게 이어지고 오전 내내 몸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세 번째로 꼭 지켜야 할 점은 걷기 후 침대나 소파에 다시 눕거나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5분 이상 보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행동이 왜 위험하냐면 방금 깨워놓은 근육이 다시 휴면 모드로 들어가면서 글루티포가 세포 표면에서 사라지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루티포는 아침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핵심 통로인데 이 통로가 사라지는 순간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훨씬 더 높게 오르게 됩니다. 즉, 소파에 몇 분만 앉아 있어도 아침 루틴의 효과가 한순간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걷기가 끝나면 곧바로 식탁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부엌에서 잔잔한 트로트 음악을 틀어놓으며 심박수를 아주 약하게 유지하면 몸의 각성이 계속 유지되어 혈당 흐름도 더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로, 전날 밤에 당뇨약이나 이슐린을 맞는 어르신들은 반드시 아침 식사에 느리게 흡수되는 탄수화물, OT 10g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아침 10분 루틴으로 인해 근육과 간의 포도당 소모가 빨라져 오전 휴지 12시 사이에 늦은 저혈당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복식 호흡, 스트레칭, 걷기까지 하면 몸이 깨어나면서 간의 글리코겐이 빠르게 쓰이고 이슐린 감수성도 좋아지기 때문에 전날 밤 투여한 약효가 강하게 작용해 혈당이 너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유지하려면 아침 식사를 하실 때 소량의 느린 탄수화물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주 작은 고구마 반 개 또는 호두 576알 혹은 율무죽 1큰술 정도를 식사 끝부분에 더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아침 루틴의 효과는 그대로 살리면서도 늦은 저혈당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 아침 10분 루틴의 핵심을 4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4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되는 것입니다. 첫째, 따뜻한 물이 밤새 농축된 혈액을 부드럽게 희석해 신장이 포도당을 배출하도록 돕고, 둘째, 복식 호흡이 아침에 치솟는 코르티솔을 내려 간에서 당을 더 밀어내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셋째, 가벼운 스트레칭이 근육의 글루티포 통로를 활성화하여 이슐린 없이도 근육이 포도당을 빨아들이게 만들고, 넷째, 천천히 걷는 동작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소량 사용해 아침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길을 터줍니다. 이 4가지가 합쳐지면 공복 혈당은 20토 40mg/dL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3개월 동안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의 HbA1c도 0.6토 1.2%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변화는 굶지 않아도 되고 힘든 운동도 필요 없고 몸이 지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르신의 몸은 여전히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힘을 갖고 있으며 이 루틴은 그 힘을 깨우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어르신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절대로 다시 눕지 마세요. 그 순간이 혈당을 바꿀 수 있는 첫 출발점입니다. 오늘 밤에는
침대 머리맡에 따뜻한 물 한 컵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그 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10분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신 뒤 2주가 지나면 공복 혈당을 한번 찍어 보시고 그 수치를 자녀분들이나 저 김지훈에게 보내주세요. 몸이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시는 순간 어르신의 삶과 자신감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든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살아옴에 쌓인 걱정과 한이 몸을 무겁게 만든 것뿐 어르신의 몸은 아직 스스로 치유할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힘이 조용히 갇혀 있었을 뿐입니다. 아침에 10분, 이 작은 시간이 그 문을 다시 열어줍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어르신의 남은 생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과 내용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개인의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만성질환, 신장, 심장 문제 또는 특별한 건강 상태가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한 뒤 실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각자의 몸 상태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변화도 천천히 안전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